안녕하세요. 히오키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전력 측정에 필요한 전류 센서를 올바르게 선택하는 방법을 준비해봤습니다. 전류 센서의 각종 측정 방식과 특징, 그리고 전류 센서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류 센서의 측정 방식과 특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류는 어떻게 측정할까요? 전류의 측정 방식은 화면과 같이 크게 저항 검출 방식과 자개 검출 방식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 연결 방법이 달라 직접 결선 방식과 비접촉 센서 방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저항 검출 방식은 측정 전류 경로에 션트 저항을 삽입해 두어 저항기의 양끝에 발생하는 전압을 검출합니다. 이 전압은 측정 전류와 션트 저항의 곱으로 구하는데 이른바 옴의 법칙을 이용합니다. 출력 전압은 측정 전류에 비례하므로 아주 간단한 원리로 전류 측정이 가능합니다. 장점으로는 센싱부의 구성이 단순하고 전원이 필요 없습니다. 단점은 대전류 측정 시에 광대역화할 수 없고 동상 노이즈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저항기 자체의 발열에 영향을 받게 되고 고압 회로 부분의 전류를 측정 시에는 비전연이라서 프로빙할 때 대단히 위험하다는 점들이 있습니다. 자개 검출 방식은 앙페르의 법칙에 따라 측정 도체 경로 주위에 발생한 자개를 권선, 홀소자, 플럭스 게이트 등의 자전 변환 장치로 검출하는 방법입니다. 발생 자개는 측정 도체로부터의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이 원리를 사용하여 전류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대전류 측정 시에도 전류 센서를 구성하는 규환권선 등의 최적화 설계로 광대역화하기 쉽고 비접촉이라서 절연이 용이합니다. 단점으로는 센싱부의 구성이 복잡하고 전류 측정 결과가 전류 센서의 특성에 의존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측정 도체의 위치 의존성이나 외부 자개의 영향이 있습니다. 나아가 직류에서 검출하는 경우는 전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단점입니다. 히오키에서는 이 두 가지 방식의 특징을 잘 이해하여 제품에 적절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항 검출 방식은 파워미터에 채택하고 있고 자개 검출 방식은 대부분의 전류 센서에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전 변환 장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자대로 자기에서 전기로 변환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조금 전 설명했듯이 전류 주위에 발생하는 자개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자기 센서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특히 직류 자개에서 검출할 수 있는 자기 센서로서 스키드, 홀소자, MR 센서, MI 센서, 플럭스 게이트 센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각 센서에 대한 설명은 시간상 생략하겠으나 히오키에서는 비교적 소형에 저렴하게 구성할 수 있고 양극성 측정이 가능한 자기 센서로 홀소자와 플럭스 게이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스키드는 초전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액체 질소 냉각이 반드시 필요해 소형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MR 센서와 MI 센서는 외부 자개에 대해 전기 저항 또는 임피던스가 변화하는 현상을 이용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외부 자개에 대해 극성을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방향의 전류 측정이 불가능한 이유로 전류 센서용 자기 센서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패러데이 효과를 이용한 광파이버 센서도 있는데 상세 사양이 명확하지 않아 여기에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교류 자개를 검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렌츠의 법칙에 따라 첫 번째 그림처럼 자석의 N극이 코일에 가까워지면 그 자개를 저지하는 방향인 반대 방향으로 자개가 발생합니다. 이때 코일에 발생하는 자개와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오른나사 법칙에 따른 방향으로 발생합니다. 반대로 가장 마지막 그림처럼 자석의 N극이 코일에서 멀어지면 그 자개가 감소하기 때문에 증가하는 방향으로 자개가 발생합니다. 이때도 코일에 발생하는 자개와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오른나사 법칙에 따른 방향에 발생합니다. 또한 정중앙 그림처럼 자석에 움직임이 없는 경우는 코일에는 자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류도 흐르지 않습니다. 즉, 코일을 사용한 자개 검출 방법으로는 교류는 측정 가능하지만 직류는 측정 불가능합니다. 이 자석의 좌우 움직임의 속도가 측정 전류의 주파수에 상당합니다. 이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것이 CT 권선 방식의 기본 원리이며 AC 전용 전류 센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유도기 전력을 키우는 세 가지 조건으로 첫 번째, 자석을 빨리 움직인다. 두 번째, 자석의 자력을 강화한다. 세 번째, 코일의 건수를 늘린다가 있는데요. 조금 전 설명한 렌츠의 법칙을 합쳐서 패러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들 기본 원리가 전류 센서의 동작 원리에 직결됩니다. 일반적으로 CT라고들 하는데 이 CT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일본 지스 규격에서는 계기용 변성기라고 하여 교류 회로의 고전압과 대전류를 저전압과 소전류로 변환하는 기기를 말하며 지시 전기계기, 전력량계, 보호궤전기 등과 조합해 사용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트랜스를 말합니다. 이것을 더욱 세분화하면
계기용 변압기와 변류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VT는 고전압 회로의 전압을 계기 및 개전기에 필요한 다루기 쉬운 전압으로 변환하는 기기입니다. 과거에는 PT라고 불렀습니다. CT는 대전류 회로의 전류를 계기 및 개전기에 필요한 전류로 변환하는 기기입니다. 각각 변압비 VTB, 변류비 CTB가 있으며 전력계 등의 연결에 사용할 때 각각의 값을 입력해 사용합니다. 여기서 눈치채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둘 다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VT와 CT는 권선의 권수가 1차 측과 2차 측에서 서로 반대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전류 센서에 관한 내용이므로 변류기 CT에 주목하시면 1차 측 권수에 비해 2차 측이 더 많습니다. 전류 센서는 이 1차 측의 권수가 1인 경우를 상정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부터 동작 원리가 동일한 CT가 권선 방식의 전류 센서로 여겨져 왔습니다. 지금까지 전류 측정에 관한 기본 원리와 정의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히오키가 개발해온 전류 센서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작 원리별로 분류하면 그림처럼 6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위 세 종류는 비교적 구성이 간단한 범용 타입이고 아래 세 종류는 제로 플럭스 방식을 이용한 회로 구성이 다소 복잡하고 광대역, 고정확도 타입인 전류 센서입니다. 앞선 설명에서 히오키에서는 홀소자와 플럭스 게이트의 두 종류 자기 센서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양쪽 다 직류 전류 측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교류만 측정할 경우는 권선 혹은 로고스키 코일 방식을 이용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전류 센서는 공통된 구조로 자기 코어가 사용됩니다. 이것은 측정 도체 주변에 발생하는 자개를 투자율이 높은 자성 재료를 사용해 효율적으로 자속을 모읍니다. 그리고 자속의 도중에 삽입한 자전 변환 장치로 자속에서 전기로 변환하는데 자기 코어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검출 감도가 향상됩니다. 조금 전 설명한 앙페르 법칙에 따라 측정 도체 주변에 발생하는 자개는 측정 도체로부터의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징은 집자 효과가 있는 자기 코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살릴 수 없고 검출 감도가 나빠질 뿐만 아니라 측정 도체로부터의 거리 의존성이 커져 자기 센서로는 성립할 수도 있지만 전류 센서로는 어렵습니다. 또한 3번의 로고스키 코일 방식의 구조는 다른 방식과 달리 자기 코어가 없는 상태의 공심 타입 플렉시블 전류 센서입니다. 동작 원리는 패러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에 따라 측정 도체에 흐르는 교류 전류에 의해 발생한 자개가 공심 코일과 세교함으로써 유기전압이 발생합니다. 이 유기전압은 측정 전류의 시간 미분값으로 출력되기 때문에 적분기를 통과시킴으로써 측정 전류에 비례한 출력 전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제로 플럭스 방식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방식의 동작 원리와 특징을 자세히 보시려면 히오키 코리아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성능 제로 플럭스 방식 중에서도 홀소자 검출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고감도에 노이즈가 적으며 주로 오실로스코프에 연결해서 전류 파형 관측용으로 사용됩니다. 극히 디바이스인 홀소자는 제어 전류 IC를 흘려보내 그림 같은 방향으로 자개비를 걸면 전류와 자개의 수직 방향으로 기전력 VH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홀 효과라고 부르며 홀소자 반도체 방막 내의 자유전자가 로렌츠 힘을 받아서 제어 전류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구부러집니다. 그 결과 전자가 편향된 사이드는 마이너스로 전기를 띠게 되고 다른 한쪽 사이드는 플러스를 띠게 됩니다. 이렇게 양쪽 사이드 사이에는 전이차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홀 전압 VH는 홀계 K 곱하기 제어 전류 IC 곱하기 자속비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히오키에서는 오랜 연구 개발 끝에 3-5 화합물 반도체 INSB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INSB는 전자 이동도가 매우 높은 반면 밴드 갭이 매우 좁고 온도 드리프트되기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 시의 스크리닝에서 사내 기준을 만족한 홀소자만 전류 프로브 탑재용으로 후공정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홀소자를 자사 개발함으로써 고감도 노이즈 저감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전류 센서 분류를 설명드리던 중에 두 번째로 나온 범용 홀소 자방식 전류 센서는 비용을 중요시하는 관점에서 시판되는 홀소자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제로 플럭스 방식의 홀소자는 시판품에서는 성능이 나오지 않아 자사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정확도 전력 측정용 전류 센서로 제로 플럭스 방식 중에서도 플럭스 게이트 검출형이 사용됩니다. 이 플럭스 게이트는 자성 재료의 BH 특성의 비선 형성을 이용해 자개를 검출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자기의 방위 검출 센서 등이 사용되며 고감도로 온도 안정성이 뛰어난 자기 검출 방법입니다. 히오키에서는 퍼멀로이나 아모퍼스 자성체 등을 링 형태로 만든 자성재 2장을 사용해 각각 반대 방향으로 건선을 입힌 링 자성체를 직렬 연결해서
삼각파와 정연파 등의 주기파형에 여자 전류를 흘려보내 링 자성체가 자기 포화점에 도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측정 전류를 검출하면 자기 코어에 발생하는 자속에 의해 권선에 유기되는 전압파형의 변화를 미분파형으로 검출합니다. 이 검출 신호를 여자 전류의 2배의 주파수 성분에 동기시킴으로써 측정 전류에 비례한 출력 신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차동 검출 파형은 진폭 변조 파형이라서 동기 검파 회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자개 검출 방식으로 홀소자와 플럭스 게이트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두 방식 모두 자성 재료가 포화되는 큰 자기장의 영향하에서는 측정할 수 있는 상한 전류가 제한됩니다. 측정 가능 상한 전류를 확대하기 위해서 각각의 자개 검출 방식과 제로 플럭스 방식을 조합해 대전류 측정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제로 플럭스 방식의 동작 원리는 어렵겠지만 어떤 느낌인지 대략적인 동작 원리와 특징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로 플럭스 방식은 고성능 전류 센서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일반적인 전류 센서 중에서도 구조가 심플한 권선 방식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권선 방식의 동작은 먼저 측정 도체에 흐르는 교류 전류에 의해 측정 전류의 자속이 자기 코어 내에 유도됩니다. 2차 전류에 의한 자속은 2차 권선에 이 1차 자속을 없애도록 유도됩니다. 이것을 자기 유도에 의한 역기 전령이라고 합니다. 이 2차 전류는 션트 저항에 흘러 션트 저항 양 끝에 전압이 발생합니다. 이 출력 전압은 측정 전류에 비례하며 식으로 나타내면 출력은 전류 곱하기 권선분의 저항치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AC 전류만 측정이 가능하고 DC 전류는 불가능합니다. 정확도는 그다지 좋지 않으며 전원이 필요 없습니다. 구성이 심플하고 저렴한 편입니다. 이에 대해 제로 플럭스 방식은 첫 번째 동작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권선 방식과 공통적입니다. 하지만 DC를 포함한 저주파수 영역에서는 잔류자속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코어 내에 잔류자속이 남습니다. 플럭스 게이트는 이 잔류자속을 검출해 저주파 영역의 잔류자속을 없애도록 앰프 회로에 귀환 전류가 가산됩니다. 이 토탈 2차 전류가 션트 저항에 흘러 단자 간에 전압이 발생합니다. 이 출력 전압은 측정 전류에 비례합니다. 특징으로는 자기 코어 내의 자속을 없애는 부귀환 동작이라서 자기 코어에 pH 특성의 영향을 받지 않아 직선성이 뛰어납니다. DC에서의 저주파 영역에서는 플럭스 게이트와 앰프에 의한 동작, 고주파 영역에서는 귀환권선에 의한 동작으로 방대 역할을 실현합니다. 하지만 구성이 복잡하고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로 플럭스 방식의 특징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고성능까지는 필요 없다면 범용 타입을, 성능이 중요하다면 제로 플럭스 방식 타입을 선정할 것을 추천합니다. 각각의 특징을 이해하고 전류 센서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어서 전류 센서의 선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류 센서의 선정에 있어서 몇 가지 선정 포인트에 대해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화면에 제시한 포인트는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측정 목적 인버터 전원의 품질 관리용, 측정기 본체, 파워 아날라이저, 최대 전류값 1000A, 주파수 1kHz, 측정 도체 직경 50mm라고 가정합니다. 지금부터 전류 센서 시리즈 카탈로그를 이용하여 전류 센서를 선정해 보겠습니다. 카탈로그는 히오키 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참고로 여기서는 전력 측정과 관련된 전류 센서이므로 클램프 미터는 제외했습니다. 앞에서 가정한 측정 예시의 목적과 측정기 본체 정보를 봤을 때 빨간색으로 표시한 고정확도 측정 용도가 적합할 것입니다. 왼쪽 이미지는 각종 기기의 동작 전류와 동작 주파수입니다. 고정확도 측정용으로는 관통형과 클램프형이 있습니다. 그래프에 빨간 선 테두리 안에 측정하려는 전류값과 주파수가 들어가므로 이 안에서 전류 센서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선정해 보겠습니다. 전류 센서 일覧표에서 최대 전류값, 주파수, 측정 도체 직경의 조건에 맞는 것을 고르면 화면에 5가지 제품으로 추릴 수 있습니다. 이 중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초록색으로 표시한 CT6877A와 CT6877A-1입니다. 버스바의 경우 나도체이므로 안전규격의 관점에서 대지간 최대 전격 전압과 핵 규정이 있는 CT6877A와 CT6877A-1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제품의 주파수 딜레이팅을 보면 초록색 원처럼 측정 범위에 들어가 있어 이 전류 센서가 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두 종류의 차이는 케이블 길이 3m 이냐 10m 이하의 차이입니다. 전류 센서 선정에 있어 필요에 따라 정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오키에서는 풀스케일 오차, 리딩 오차, 디짓 오차의 조합으로 정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확도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도에 대해 다룬 세미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류 센서와 측정기 본체에는 진폭과 위상의 정확도 규정이 있습니다. 전류 센서 단품뿐만 아니라 측정기 본체와의 조합 정확도를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의 표는 전류 센서를 크게 세 종류로 나눠 대표 기종의 리딩 오차와 풀스케일 오차를 나타내었고, 로거, 기록계 등의 측정기 본체에 리딩 오차와 레인지 오차를 나타냈습니다. 고정확도 측정용 전류 센서가 정확도가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류 센서의 선정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 작업 자체가 골프와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측정기 본체의 성능은 골프 플레이어 자신의 능력과 실력이며, 측정 환경의 난이도는 골프장의 난이도이며, 최대 측정 전류 값에 맞춰 선택하는 부분은 골프채의 비거리에 맞춰 선택하는 것에 상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정격 전류가 큰 2000A 제품을 선택하여 작은 전류 10mA를 측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골프로 생각하면 비거리가 큰 드라이버를 선택해 퍼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지 않나요? 어찌됐든 도구는 적재적소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전류 센서의 측정 방식과 선정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히오키 코리아로 문의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